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 10학년 학생들. 요즘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숙제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참여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면에 수업 내용은 사실 막 우리가 토의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조금 뭐 역동적인 면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자, 요 단원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조금 재밌는 것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를 할 거예요. 반에 따라서는 환경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는데 모든 반들에게 교실에서 PPT를 이용해서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할 거니까 페이지 한 페이지를 비워두고 그 다음 장에 쓰시기 바래요. 자, 학습 목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노력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겠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한번 좀 볼까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지금 통합사회에 시험을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기업의 노력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가 아주 좋은 부분이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법률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방안을 볼 수 있는데요.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건 아니죠. 하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는 것과 그에 근거하여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경 문제와 관련된 법률로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고요. 하나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어요. 자,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또 그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무들, 또 국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이죠. 자연환경보전법은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자연환경을 좀 파괴라기보다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잖아요. 어떤 개발이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꼭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자연환경보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뭐 저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예.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제도적인 방안들 보도록 합시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 성장,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나왔던 거예요. 이 법이 2010년에 제정이 돼서 2012년에 그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저탄소니까 탄소를 줄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환경을 녹색 성장이니까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탄소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그러니까 배출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양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배출하지 않는 기업에서 사오는 거죠. 배출권 거래제. 교대우정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강조됐던 것들이죠. 탄소 배출량 감축 제도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자,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를 위한 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성적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환경성적 표시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1단계에는 요거 이제 탄소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게 CO2라서 이제 CO2 모형을 형성한 건데요. 예, 제품당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혹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양을 정량으로 산정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렇게 막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서 생산된 거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붙여줘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같은 종류의 평균 탄소량보다 적게 제품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제품이라는 의미의 저탄소 상품이라고 하는 멋진 표시를 붙여주게 됩니다. 저도 뭐 사실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마시는 이런 음료에서도 보게 되면 이러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이 있네요. 이 제품은 115g, 이쪽은 163g이니까는 이쪽이 탄소를 적게 배출한 거죠. 만약에 같은 종류의 제품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소비하는 것이 더 환경에 좋겠어요? 탄소 배출량이 작은 거. 만약에 요거와 저탄소 상품이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같은 종류의 제품에 다른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럼요. 저탄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기업은 어떤 게 제품이 잘 팔려요? 소비자들은 어떤 걸 사용해요? 저탄소 상품을 사용하니까 우리도 탄소를 감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경쟁들이 발생하겠죠. 좋죠. 그쵸?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를 적용합니다. 자, 요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나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에 다 붙어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뜨거워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란 거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되고요. 여기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월간 소비 전력량, CO2 배출량, 시간당, 그 다음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 합리화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죠. 제가 베트남 제품도 보니까 뭐 별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그걸로 할까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으로 쓰레기 분류 배출 의무화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그 각각에 대해 가지고선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선 배출하는데 봉투를 사야 돼요. 돈을 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봉투를 사는 것이 아까우니까 쓰레기를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돈을 내고 버려야 된다는 개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정착이 됐어요. 오래전에 정착이 됐죠. 예,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해요. 종량제를 이제 한 아파트에서 다 모아서 같이 버렸는데 이제는 각 집마다 카드를 나눠주고 그 카드에 따라서 배출한 양에 따라서 그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버리고 했지만 아마 곧 시행이 될 거예요. 여기도 곧 여러분들 한국 가서도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해서 환경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은 일단 환경 친화적인 기업 윤리관을 정립해야겠죠. 옛날 어떤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었더니 석유 회사에서 그 과학자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 과학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피하고 막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기업들은 사실상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되든 관심을 안 가져왔어요. 자,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윤 창출 앞서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지금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오염을 시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재가 가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환경 오염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뭐 매연 절감 장치라든지 폐수가 나가기 전에 정화시킨 후 내보낸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될 테고요. 에너지 고효율 생산 시스템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용광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광석과 그 갈탄인가요?를 놓고서 이렇게 탄소를 녹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가 싸가지고 그걸 전기로 녹인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생산할 때 에너지를 적게 들어 생산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또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아까 얘기했죠. 탄소 발자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해야겠죠. 썩지 않는 제품들 또 이런 것들이 쓰레기로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또 해양을 파괴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야겠다. 시민사회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은 각종 정책과 사업을 감시하고요. 기업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린다던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피스가 있죠. 자, 아주 상징적이죠. 고래를 살립시다. 그린피스 이렇게 물속에서도 시위를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환경 보호 의식을 고치는 캠페인들을 하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환경 보전 가치를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돈이 아까우니까 쓰레기 종량제, 돈이 아까우니까 쓰레기를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내가.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인식과 환경 보전 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녹색 소비의 생활화를 실천하고요. 아까 녹색 소비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것들 사용하고요. 그죠? 쓰레기 적게 만들고, 그죠? 또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녹색 소비를 생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숙제 있습니다. 숙제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렇군요. 여긴 베트남이군요. 원래 생각했던 숙제는 여러분들 제품 중에 탄소 발자국 아까 있었던 저탄소 인증 마크를 하나씩 찾아오는 거였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한국 물건 여러분 사용하는 거 있으면 집에서 혹시 사용하고 있는 물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진 찍어서 갖고 오시고요. 또는 한국에서 전자제품 갖고 왔다. 거기에 에너지 소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사진 찍어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